한 그릇쯤면이 새로 생겼어요. 일단은 뭐 배민 쪽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라 라고 단독 지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벌써 배민에서 눈치를 채고 한 그릇찌면이라는 것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민은 더 쥐어짜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너희들은 한 그릇찌면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노출 반경이 하나의 섹터에 더 많이 생기니까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 라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이제 언풀법이라고 있던데, 언풀법이 정확히 뭘까요? 일정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 법을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가정한다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권도 바뀌고 네. 자영업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하고 하던데, 지금 자영업 시장은 조금 어떤가요? 자영업 시장 아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배민, 쿠팡, 뭐 요기요가 이제 무료 배달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수수료율 자체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식자재율도 지금 아직 올라간 상태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바뀐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도 지금 이제 뭔가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소비가 이제 극대화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변경될 지점은 있습니다. 예상이 될 지점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배민의 한 그릇 할인이라고 그런 게 생겼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우선은 일단은 한 그릇찌면이 새로 생겼어요. 일단은 뭐 배민 영업사원들이나 배민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라 라고 단독 지시가 있는 것 같은데, 기존 배민이 가게 배달, 음식 배달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고 있죠. 거의 네. 다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신규들은 가게 배달 자체를 신청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음식 배달. 음식 배달이 있는데, 음식 배달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났냐면, 수수료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은 것들 중에서도 배달비에 대한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배달비는 즉 뭐냐, 객단가가 높아지면 배달비에 대한 수수료율은 낮아집니다. 퍼센테이지가 낮아져요. 네. 3만 원이었을 때 배달비의 부담과 12,000원이었을 때 배달비의 퍼센테이지, 비중하는 퍼센테이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이제 배민 하시는 분들은 객단가를 높여서 진행을 많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벌써 배민에서 눈치를 채고 한 그릇 지면이라는 것을 이제 만듭니다. 근데 사장님들도 어쩔 수 없이 올린 건데, 그거에 따라 또 대응 방안을 낸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배민에서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플랫폼과 많이 들어오는 표지, 상위 노출들을 많이 만들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그쪽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원리 원칙으로 지금 전체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과 배민 같은 경우는 이제 싸우죠. 서로 끌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틱톡이랑 유튜브 보시면 이제 그 유명 BJ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주문은 쿠팡이다. 뭐 짬뽕 10,000원밖에 안 하네? 뭐 2,000원밖에 안 하네? 쿠팡이다. 이런 이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뺏어오기. 이것도 제가 예상했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뺏어 먹기다. 그리고 이제 배민은 더 쥐어짜기가 들어가죠. 한 그릇찌면. 한 그릇찌면은 무엇이냐면, 일반 음식 배달에서는 최소 주문 금액이 싸웁니다. 최소 주문 금액. 여기서는 최소 주문 금액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한 그릇찌면은 12,000원까지, 12,000원. 자, 근데 한 그릇찌면은 그냥 다르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12,000원을 설정하면 여기서 12,00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면 자체가 생기는 거예요. 12,000원 미만에 있는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게 한 그릇찌면이에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하겠다. 이제 왜냐면 이게 음식 배달이랑 동시에 적용이 되면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지면을 만든 거예요. 네. 여기서 12,000원을 세팅을 해도 음식 배달을 하는 사장님들은 타격이 없도록, 그래서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왜냐? 당연히 안 하죠. 왜냐면 12,000원에 제가 봐서 한 6% 정도 됩니다. 배달료만. 배달료가 2,800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플러스 수수료율이 7.9%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32%죠. 10,000원을 팔았을 때. 그러면 이제 12,000원으로 환산해봐도 한 27% 정도의 이제 수수료율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그릇찌면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한 그릇찌면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노출 반경이 하나의 섹터에 더 많이 생기니까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 라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식자재 단가, 식자재율이 낮은 것들, 네. 20%, 20에서 30% 업종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네. 하지만 하게 되면 효과는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7월달 경까지는 이제 지원금이 줍니다. 1,500원인가 한 건당. 그러면 수수료율이 10,000원 잡았을 때 1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번 맛봐라 이 말이에요. 자, 너희 한 그릇 지면하면 이렇게 매출 나오니 이제 너희들이 맛보고 이제 이용할 거 이용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하시라 안 하시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12,000원에서 판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식자재율이 최소한 34% 미만이 나와야 하나 했을 때 한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리담회로 파시려는 분들은 하시는 것들도 좋아요. 근데 이게 이것만 한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인 소비자들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하지만 식자재율이 42, 45, 46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34%, 20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음식점에서는. 국수 이런 건 국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국수는 뭐 한 6,000원, 7,000원 해가지고 팔면 안 되고 8,000원에 팔면 가능하겠죠. 냉면 같은 것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요거는 선택적이다. 요거는 1인 소비자, 원래 여기서 주문을 했던 사람들이 1인 주문이 놓치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 주문이 올라가니까. 네, 올라가니까. 그러면 요거로 인해 가지고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1,000원 정도 번다라는 생각으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사실 지점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원론적인 이런 공식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율적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4,000원이 최소 주문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햄버거는 저희가 식자재율이 한 34%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9월에서 10월쯤 되면은 32%가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2,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되겠지만 제가 초반에 누누이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12,000원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지만 메뉴의 구성이나 메뉴의 추가, 토핑 추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차피 배가 고플 때 시켜 먹기 때문에 음식을 하나라도 더 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라도 더 담게 만드는 세팅값을 만들어 놓고 진입이 돼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메뉴 하나 시키면 일단 토핑 추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 추가가 있고 사이드 추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드에도 저희는 사이드 추가가 있고 감자튀김에 대한 감자튀김 추가도 있고 그 다음에 변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4,000원대가 넘어갑니다. 저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도의 이제 심리 마케팅을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이제 수익률 방어가 됩니다. 근데 그냥 단품만 12,000원을 팔아서 세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냉면 같은 경우도 뭐 계란 추가, 수육 추가 뭐 이런 것들을 밑에 깔아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인 사업자도 한 그릇만 먹고 그냥 치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뭐 프로모션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일단 해보는 게 낫죠. 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7월까지는 네. 7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고 또 선택을 해야 그렇죠. 네. 고도의 심리에 대한 마케팅 세팅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12,000원을 세팅해 놓지만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 그릇 할인 그 취지에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그릇에 지면은 12,000원 세팅값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원을 내가 세팅을 해놓으면 소비자들이 무조건 12,000원을 시켜 먹는 것이 아니라 12,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메뉴만 등록해놓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서 추가되는 금액은 그냥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이제 조금 더 고도화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온풀법이라고 있던데 온풀법이 정확히 뭘까요?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뭐 입치 이거 말고 쿠팡에서도 수수료들을 한 30%요 정도로 수치를 뭐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 그러니까 독과점인 곳들에 대한 상한선을 집어넣는 것들이죠. 일정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 법을 그냥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가정한다면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분께서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민주 쪽이에요. 네. 그러면은 가게나 이제 민생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지금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것들에 대한 정책이 형성이 되니까 온풀법을 아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권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온풀법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아, 대선 공약이 두 개 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풀법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거 작년 8월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식자재 단가를 낮추고 음식 가격을 올리고 기계화를 시키고 버티다 보면 정부에서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면서 수수료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진행이 되는데 단 수수료율은 배민이랑 쿠팡들이 머리를 이미 다 써놨어요. 네. 왜냐?